고종 황제가 즐겨 마셨다고 하죠. 네,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계층들만이 즐길 수 있는 게 커피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 됐죠. 언제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런 말들이 일상 용어가 됐고요. 카페가 일상의 장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톡톡동해인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역의 바리스타가 안내하는 커피의 진한 매력 속으로 빠져볼게요. I'm a new soul. I came to this strange world hoping I could learn a bit about how to give and take. But since I came here, I felt the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포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커피를 교육하는 교육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요. 바리스타 대회에서 맛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재윤이라고 합니다. strange world hoping I could learn a bit about what is true and fake. But while these 나에게 커피는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이고 가족이고 또는 신랑이 있지만 연인 같고 네, 그리고 앙숙이고 네, 애증의 관계 늘 싸우지만 늘 사랑해야 되는 네, 커피는 저에게 그렇습니다. 커피가 매일 같지 않아요. 매일 달라서요. 똑같은 생두를 볶았을 때 매일매일 다른 결과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늘 다르니까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되고 또 커피의 비율을 맞춰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애증의 관계지만 또 떨어뜨릴 수 없는 네, 존재입니다. As the sun sets on the valley and I'm losing my best friend, there's some things I like to think before I think about the end. There's a river that runs. 오늘의 동해인 바리스타 정재윤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바리스타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딱 커피 느낌이 있으세요. 우아하고 좀 단아하면서 뭔가 커피 향이 이렇게 나는 것 네, 같고 감사합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는 오늘 토크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잔 하셨어요? 네, 오늘도 마시고 왔습니다. 야, 바리스타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어떤 걸까 너무 궁금해요. 매일 특별한 커피를 마실 것 같지만 매일 아침 어제 로스팅한 커피를 맛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뭐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어저께 네. 내가 볶아놓은 거를 테스팅하는 의미에서 네, 그 맛을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커피는 뭐 사실 언제 마셔도 좋기는 하지만 네. 전문가가 봤을 때 언제 마시는 커피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느끼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침에는 정말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부터 이제 에너지가 생긴다고도 하시고요. 이거 보통 심사위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사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더 잘 느껴진다고 해서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이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침에 먹는 커피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쵸. 또 제가 아는 어느 그 음식 평론가께서는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사람마다 다르긴 하다 했는데 결국은 답은 없다. 답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커피 하신 지 한 10년 정도? 네. 그럼 어릴 때부터 원래 커피에 좀 관심이 있고 꿈이 그쪽이고 그러셨나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뭔지도 몰랐고 제 그 꿈 영역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원래 뭐 되고 싶었죠? 저는 예. 네, 우리 김지연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리포터나 네, 이렇게 방송 쪽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오. 같이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아, 방송을 좀 꿈꾸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인생에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고 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카메라들 여러 대 있으니까
오늘 톡톡동일이 진행자다 생각하시고 네. 잠깐 제가 오늘 게스트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뵙고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톡톡 도계인 정재윤입니다. 네, 오늘 포항 최고의 미녀 리포터 김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정재윤 씨의 톡톡 동해인에 출연을 하니까 너무 떨리고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요? 그냥 바리스타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바리스타라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바리스타 꿈꾸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바리스타의 길에 접어들고 지금까지 오게 되셨는지 네. 과정이 궁금해요. 저는 22살 때 네. 제가 호텔 경영학과를 공부를 하면서 뭐 커피뿐만 아니라 와인, 뭐 다양한 이제 식음료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 카페에서 네.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하셨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이른 시기였는데 자격증을 네. 취득하기에는 그렇다고 하셔서 또 그곳에 일을 하고 싶어서 22살 때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고요. 그리고 커피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사실 커피도 한 잔 못 마셨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5살이었는데 그때도 제 꿈이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네, 여러 번 도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너무 불안한 시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25살 때 저희 엄마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른데 노후 계획으로 카페를 오픈하셨어요. 너 그러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래서 시작한 게 카페 일이고 27살 때까지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7살 때는 더 이상 방송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청춘을 한번 열심히 보내볼까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한 게 바리스타 공부를 해보자였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끊지 않고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스타로서 많은 대회에 출전하시고 네. 좋은 성적 내셨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그 대회 나갔을 때 바리스타가 뭔지도 모르고 이 일을 시작해서 사실은 내가 바리스타로서 계속 이 일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때도 포항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바리스타 분들을 찾기도 했고요.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모임을 결성해보고 싶기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큰 대회가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네, 3등을 했어요. 그 준비하고 얼마 만에 나가셨던 거죠? 한 6개월 정도 유튜브를 보고서 예, 네. 혼자 독학했는데 네. 대단하신데요, 3등이면? 그래서 제가 네. 이 대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대회가 이상하다. 이 대회 왜 나한테 3등을 줘?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신 네. 거예요? 이 대회가 좀 의심스럽고 저 같으면은 내가 천재구나. 나 6개월밖에 준비 안 했는데 내가 3등을 하더니 난 천재였어. 나 커피 천재야. 막 이랬을 텐데 네. 굉장히 겸손하셨군요. 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카페가 11시 반에 문 닫았어요. 밤에 11시 반에 문 닫고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항상 엄마가 허락해 주신 시간이 네. 3시였어요. 그래서 11시 반에 문 닫고 그럼 이제 청소하고 12시부터 항상 3시간을 연습을 했어요. 밤에요? 네. 밤에요?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3시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3시까지만 연습을 하고 들어오라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1년씩 하다 보면 엄마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번만 더 나가보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그 대회에 엄마도 초청했어요. 제가 대회하는 광경을 보셨는데 그때부터 확실하게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셨어요. 근데 또 운이 좋게 어쨌거나 또 2등을 하고 네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 3등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 스스로도 약간의 확신을 네, 갖게 되셨군요. 뭔가가 조금 있구나 생각을 해서 내가 좀 소질이 있긴 있구나. 네, 그러면서 그러면 2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절대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선수로서 무엇이 부족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내가 심사위원의 눈으로 선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심사위원을 신청을 하는 대회를 계속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선수가 아니라 네. 코치 혹은 감독의 영역으로 내가 좀 가야겠다라고 네. 또 방향을 턴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심사위원이 되었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몇 년이 흘러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는 심사위원으로서도 네. 영역을 다지셨군요. 네.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제가 10년 전에 처음 공부를 할 때는 교육기관이 포항 지역에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색 있는 또 개인 카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역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커피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 곳을 찾아다녔고 또한 커피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카페에 유행할 만한 메뉴를 배우기도 했고요. 다양한 원두의 맛을 보고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을 쉬었는데 그거를 5년간 계속 주말마다 서울을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을 다녔던 것 같아요. 포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커피와 관련된 기사나 또는 아주 유명한 카페라던가 또는 아주 맛있는 메뉴에 대해서 잡지나 이렇게 TV에 많이 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곳을 빠짐없이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압구정에 있는 어느 카페인데 황금 라떼를 파는 곳이라고 기사가 났었어요. 신문 기사가. 그래서 쉬는 날에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 라떼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여쭤볼 때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제가 포항에서 어머니랑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 메뉴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만 팔 테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부탁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메뉴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다양한 산지의 커피, 어떤 맛이 나는 커피가 어디에 판다 그런 기사를 발견하면 늘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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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제가 아직까지 바리스타 대회 나가서 1등을 하지 못했는데 2등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되어보고 싶었고 심사위원이 돼서 선수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1등을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심사위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바리스타 선수로서 역량과 심사를 하면서 역량이 분야가 조금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맛을 보는 훈련을, 공부를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1등이 아니어도 1등의 커피를 맛볼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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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댈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죠 요즘 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러는데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커피잖아요. 네. 이거는 생명수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애정이 커지다 보니까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나가도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네, 만약에 테이크아웃을 하고 나가는 커피 정말 그냥 내 몸에 필요해서 한 잔 드시는 정도를 정말 만약에 밥값보다 비싼 6,000~7,000 원을 소비를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4,000원짜리 칼국수를 먹고 네, 자 그런데 이 커피 자체가 그만큼 돈을 받을 정도의 원두의 등급이고
품질에 문제가 없고 이런 값어치를 하는 커피라면 그런 커피를 드시는 게 맞지만 저렴한 커피를 예를 들어 브랜드가 어떻다 하여서 또는 우리 집 인테리어가 어떻다 하여서 네, 너무 비싸게 판매하는 거라면 그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드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가장 인기 있는 원두는 뭘까? 커피를 수입하시는 분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산지는 네. 브라질과 콜롬비아와 그리고 에티오피아. 네, 그 차이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나지? 향이 굉장히 네, 좋잖아요. 네, 꽃향도 나는 것 네. 같고 과일향도 나는 것 같고 요 에티오피아를 드시면 조금 세련됐다 이렇게 막 친구분들끼리 그러시는 것 그렇죠. 같고요. 브라질이랑 콜롬비아는 구수하면서도 약간의 신맛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커피들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긴 저도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네. 역시 저도 대중적인 입맛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두 찾아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좀 보고 들은 건 있다고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요. 네. 어찌나 긴지 맨 앞에 나오는 게 원산지 이름인 건 알겠어요. 네. 뭐 에티오피아, 네. 뭐 무슨 코스타리카, 네. 케냐 이렇게 네. 지역인 건 알겠는데 그 뒤가 너무 길어요. 맞아요. 요거 좀 알려주세요, 쉽게. 왜 우리 시그니처 햄버거 드시면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예를 들어 소고기 들어가고 파프리카 들어가고 버섯 들어가고 하면 그것들이 다 이름에 쫙 있는 것처럼 이름이 길수록 요 커피가 조금 자신 있나? 이런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설명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자신감이 네. 있으니까 좀 하고 싶다 요런 거군요. 네네. 그 원두 이름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에티오피아를 좋아하시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에티오피아 코케 G1 내추럴 하게 되면 에티오피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산지명이에요. 국가명. 그리고 두 번째 지역명.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나라명, 코케 지역명. 자, 그 다음부터가 좀 헷갈리시는데 네. 세 번째 나오는 게 보통 등급이에요. G1이 등급이에요. 그럼? 등급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점도가 적은 커피를 G1이라고 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G1이 제일 좋고요. 네. 2, 3, 4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G2 네, 이제 좋다고 하면 G1 정도가 네, 우리나라에 많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추럴이 바로 가공 방식인데 커피는 가공 방식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맛과 단맛 이거를 어떻게 가공하면 더 많이 부각이 되는가. 그래서 국가명, 지역명, 등급명, 가공명까지 네,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헷갈리는 건 네. 뒤에 에르난데 뭐뭐뭐가 또 나와요. 네. 그랬을 때 인터넷 검색해도 이게 뭐지 하시는 게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농장명이나 농장주 명까지 기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다, 신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네. 좀 좋은 커피일수록 이름이 구구절절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또 커피 요즘 핸드드립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가보면 뭐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뭐 원두 이름도 나와 있고 뭐 네. 싱글 오리진 뭐 블렌딩 뭐 이름 이렇게 있어요. 네. 싱글 오리진 블렌딩 이거는 또 무슨 차이냐라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싱글 오리진은 말 그대로 싱글 하나, 오리지널. 네, 한 나라의 커피를 싱글 오리진이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는 정말 그 나라 지역 고유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블렌딩은 여러 나라의 커피를 섞어서 사실 옛날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요리조리 섞어서 그 단가에 비해서 맛있는 새로운 커피를 창조해내는 방법이다. 네, 이런 부분인데 예. 또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게 엄청 좋은 등급의 생들을 또 섞어서 네, 더 비싸지만 우와 이런 커피가 있나 할 정도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블렌딩입니다. 말 그대로 섞어서 이제 가장 네.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네. 섞어서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커피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것들도 사람마다 다 틀려서 저는 산미 있는 걸 좋아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산미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래도 전문가가 봤을 때는 네. 요런 맛이 나는 게 좋은 커피다 하는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듣고 싶어요. 비싸고 좋은 커피는 어떠한 기준을 가졌는가? 첫 번째가 과일의 신맛.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귤을 드셨을 때, 오렌지나 귤을 드셨을 때 당도가 없는 과일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당도가 깊은 그 귤을 드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 새콤한 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그래야 맛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과일의 좋은 신맛과 단맛 두 가지가 들어가서 밸런스가 좋은 커피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맛, 단맛, 쓴맛, 짠맛, 요즘은 감칠맛까지 5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 밖에도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느 커피를 먹으면 아메리카노를 분명히 마셨는데 물을 자꾸 마시고 싶어요. 입을 헹구고 맞아요. 싶어요. 그럴 때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사실 등급이 좋은 커피는 굉장히 클린하다라고 해요. 맞아요. 깔끔한 느낌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함까지도 점수를 매겨야 되고요. 우리가 입안에서 느끼는 무게감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물과 우유를 드셨을 때 물은 그 느낌이에요. 우유는 물보다 묵직해요. 커피는 사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한 모금 드셨을 때 그 무게감까지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깔끔하고 신맛이 감칠맛으로도 느껴지고 단맛도 있고 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주 좋은 신맛의 커피가 됩니다. 결국 음식 맛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 가지 과일도 달기만 하다고 맛있는 게 아닌 것처럼 네. 다양한 맛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결국 밸런스. 맞습니다. 네. 그게 좋은 커피다. 네. 저 차는 뭘 드시겠습니까? 커피 아메리칸 스타일로.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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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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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하면은 인 것 같아요. 네. 얼주 가족들이 워낙 많고 네. 아메리카노 시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사랑하는 건지 네. 그 이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사실 판매를 해보면 아메리카노가 제일 쉽게 가격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그 카페의 맛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음료가 아메리카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가장 처음에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커피 맛을 좀 알아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익숙해진 것도 크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네. 예전에는 그냥 뭐 가면 그냥 커피, 아이스 커피, 네. 아니면 뭐 프림 2개, 뭐 설탕 네. 3개 뭐 이런 시절도 네. 그렇게 옛날이 아니거든요. 네. 아메리카노 도대체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네. 아메리카노는 사실 그 유럽에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탈리아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에스프레소를 먹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쓰니까. 진하니까 거기다가 따뜻한 물을 희석을 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그 커피를 보고 아메리카노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다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마실 때 서양에서 들어온 검정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또 양탕국이라고 했대요. 옛날에? 네. 어머, 그런 시절도 있었군요. 네. 근데 처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죠. 쓴맛도 있고, 네. 검은색이고, 그러니까. 네. 그거 다음으로는 뭐, 아메리카노만 먹기가 좀 지겨우면 보통 라떼, 네. 카푸치노를 또 그 다음으로는 많이 드실 텐데, 라떼랑 카푸치노는 또 무슨 차이인지 다 우유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카푸치노가 거품이 좀 많은 건가 네.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이 차이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정답을 맞추셨고요. 카푸치노는 거품이 많은데 라떼보다 거품이 많고요. 그리고 같은 잔에 같은 용량의 커피를 담았을 때 라떼는 거품이 얇아요. 네. 그래서 생우유랑 섞인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연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카푸치노는 라떼보다 거품이 2배 이상 되니까 생우유랑 섞이는 비율이 적어서 라떼에 비해서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카푸치노를 먹었을 때 네. 커피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군요. 네. 더 진한 커피를 쓴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뭐 요즘 라떼나 카푸치노도 그렇지만 또 다양하게 인기 있는 커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원래 같은 커피에다가 좀 바리에이션만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요 이야기 따로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Just made 2 cups of coffee, but you're not here to drink it now. Forgot you left before the morning. 콜드브루는 찬물에 커피를 우려서 추출한 커피를 말하는데요. 보통 흔히 더치커피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고요. 이 커피가 탄생된 배경은 예전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해야만 했던 선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상하잖아요. 그래서 찬물로 커피를 우려낸 거예요. 그랬더니 따뜻한 커피보다 훨씬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맛도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찬물에 우려낸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하는 콜드 브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Not here to drink it now. Forgot you left before. 혹시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사실 비엔나 커피가 아인슈페너 커피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비엔나 커피는 바로 아인슈페너 커피인데요. 예전에 비엔나에서는 마부들이 한 손엔 끈을 잡고 한 손엔 커피를 들면서 커피가 쏟아지는 위험이 있으니까 진한 커피에다가 단단한 생크림과 설탕을 얹어서 안전하게 커피를 먹는 것에서 이 메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페너는 일단 메뉴의 비주얼을 보시면 굉장히 진한 커피가 밑에 깔려 있고요. 위에는 하얀 생크림이 얹어져 있는데요. 그 생크림을 섞어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쉬운 방법은 일단 달콤한 생크림을 입술에 묻혀가면서 드셔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크림을 드시다가 조금씩 밑에 있는 진한 커피와 섞어 보시면 크림과 진한 커피가 굉장히 달콤하게 어우러져서 한 입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을 꼭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re thinking about it. 핸드드립 커피는 아주 오래전에 일단 이 커피가 핸드드립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체리라고 하는데요. 이 체리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카페인 때문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그런 것을 경험해서 전쟁 등에서 식용, 약용으로 먼저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터키로 넘어가서 아주 곱게 밀가루처럼 곱게 빻아서 뜨거운 물에 끓여서 그 자체로 마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뻑뻑한 커피였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점점 넘어오면서 천이나 종이로 우려내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다양한 향과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핸드드립 커피는 아주 좋은 추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The fact you use me kinda makes me sad. It's no question that you. 바리스타의 길로 접어든 거는 처음부터 본인 의지는 아니었다고 하셨지만 네. 지금은 커피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가? 남편분도 커피 관련 일을 하신다고.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공부를 하다가 만났어요. 커피 공부를 하다가.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고요. 누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요. 아, 선생님이고 네. 남편분이 이제 배우러 오신 네, 거군요. 네. 커피 배우러. 네, 커피 맛에 대해서 배우러 왔고요. 예. 이제 신랑은 머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커피 머신. 네. 그래서 머신 일을 하시면서 네. 맛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대요. 그때 공부를 하러 왔고 수강생으로 있는 시간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연애를 그때 한 건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 완료하고 저희가 또 머신 일을 하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카페 오픈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죠. 협업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7개월가량을 그렇게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로 잘 지내왔었어요. 제자로 만났다가 네. 또 같이 협업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사랑도 싹트고 네. 지금은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동반자로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또 같은 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도움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Do you want spark from me? Do you want something new? You lovers want dream different from others. Do you know? I don't have a secret, even if the higher my heart comes to you. Wouldn't regret. 처음에는 좀 무서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좀 무서워 보였었어요. 강의하실 때는 정말 이제 선생님, 그야말로 선생님이고 수업도 이제 정말 타이트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2시간 수업이면 2시간 반을 할 정도로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타이트한 수업을 했었는데 뭐 사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그냥 선생님과 제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도 이제 와이프도 계속 이제 서울 출장이 잦을 때였고 저도 계속 이제 서울로 출장을 계속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포항에서는 따로 이제 학원 밖에서 만나거나 이런 게 일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정이 한번 그 출장 일정이 겹친 날이 있어서 서울에서 간단하게 커피를 한 잔 했었어요. 사람이 좀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사적으로 한번 만나고 나니까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카페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언젠가는 나도 카페를 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께 전문가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카페들이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당연히 카페를 오픈하셨다가 1년 이상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엄청나게 많고요. 카페를 직접 운영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을 때 카페를 운영해보니 사실 단가가 높은 메뉴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카페에. 그렇죠. 지키고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쉬는 날들은 무조건 카페가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은 아니지만 좀 저녁 늦게까지 카페를 또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버틸까의 문제인데요. 음료를 개발하고 손님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으신 분들은 사실 손님이 없을 때 공부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카페라면 매일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커피보다 오픈하기가 쉬우니까 또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특별한 어떤 기술이 없어도 오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오픈을 하시는데 장사가 안 됐을 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를 아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커피는 기호식품이고 내가 아무리 완벽한 커피를 준비했어도 손님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판매하는 음료가 어떤 음료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최상의 베스트를 낼 수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사가 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어떠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것인가를 100가지 정도는 적으셔야 돼요. 와, 100가지. 네, 100가지도 부족할 수가 있는데 장사가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장사가 안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네, 하루에 몇 가지라도 연구를 하고 손님들께 내보이고 새로운 느낌을 계속 드려야 돼요. 그 정도의 준비가 되셨다면 네, 오픈을 하셔도 저는 네, 환영합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그거네요. 네. 자, 이제 10년 되셨어요. 앞으로도 커피에 관련된 네. 계획들, 꿈들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저희 수강생 선생님들께서 커피로 많이 위로를 받고 하시는 거 보면서 이것이 심리적으로도 커피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꽃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그렇다면 커피 치료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심리 쪽으로도 공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그냥 정말 맛있는 커피가 이거고 맛없는 커피가 이겁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이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그 시간 자체에서 위로를 받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얻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이야기 정말 재미있게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길 응원드리고요. 네. 저도 커피 힐링 받으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